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2위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깝게 우승을 못했어요. 아깝진 않아요. 5점 차이 났으니까요. 아깝진 않습니까? 아니 골득실로 우승 못하는 리그도 있는데 5점이면은 그리고 막판엔 거의 포기 상태였거든요. 그쵸. 약간 막판으로 갈수록 그 맞대결 진 다음부터는 뭐 아니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뭐 정말 쉬운 얘기지만 네네. 아스날이 맨시티와 맞대결을 하기 이전까지 적어도 승점 4점 정도는 우세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당연히 뭐 맨시티가 엄청나게 강팀이니까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질 수 있는데 네. 그걸 졌을 때의 상태가 네. 아스날이 그래도 1점이라도 앞서 있어야 아스날 선수들은 그 이후에도 힘이 그럼요. 남을 네,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아스날의 전체적인 문제는 물론 이제 지난 시즌 가장 이제 두드러졌던 것이 일부 주요 포지션에 부상자들이 나왔을 때 결국은 아스날의 선수층이 이거를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극복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아스날도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기도 했고, 뭐 트로사르 선수 같은 선수 중간에 데려온 것도 아주 영리하고 맞아요. 기민했고, 그 이전에 뭐 제수스 진첸코부터도 아주 훌륭한 영입이었고 그런 건 다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두 명의 정말 중요한 선수가 빠졌을 때 이거를 여하히 잘 메울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즌 말미쯤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모든 아스날 팬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만약에 몇 경기 남긴 상태에서 아스날이 승점을 1점이라도 앞서서 가면 정말 열악한 멤버 구성이지만 그래도 아스날 선수들이 끝까지 힘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맨시티에게 한 번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그냥 떨어진다고 봤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올 시즌 아스날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는 확실히 알았죠. 지난 시즌 처음에 작년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스날의 우승 가능성은 아마 베팅 업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한 1, 2% 됐을까요? 그쵸.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 티켓 따느냐에 있어서도 아스날을 5, 6등으로 본 맞아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4등 안에도 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그쵸. 사실은. 물론 그 전 시즌에 그 4위 경쟁을 뭐 하기는 했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제수스, 진첸코, 그 맨시티 후보들이잖아. 맞아요. 맨시티 후보들을 뭐 데려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아스날이 얼마나 발전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있어요. 이정료의 규모, 와. 영입한 선수의 숫자, 와. 막 이러면서 상당수 팬들이 사실은 그 이정료의 규모나 영입한 선수가 몇 명이야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인지도 높은 선수 몇 명 있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간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축구에서는. 이정료의 그 금전의 크기, 규모나 그 이적한 선수의 뭐 네임밸류나 뭐 수량이나 이게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뭐냐면 진첸코나 제수스가 아르테타 감독이 보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축구에 꼭 필요한 부속품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간과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아스날은 이미 그 이전 시즌부터도 계속 젊은 선수들이 오름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선수들이 점점 더 완성되는 거는 그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뭐 이종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에 맡았던 바르셀로나가 그 세계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바르셀로나 그냥 자체적으로 키워낸 선수들이 많잖아요. 옛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퍼거슨 감독 트래블 팀도 마찬가지예요. 베컴 긱스, 뭐 니키버트, 뭐 네빌 브라더스, 뭐 스콜스 다 그냥 자체에서 키운 선수들이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인 선수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팀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고 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지도자가 원하는 전술에 적합한 부속품들인가. 이게 그 전술을 얼마나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는 영입인가. 이런 게 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그거를 아주 잘 보여준 사례예요.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네임밸류 영입 아니고 뭐 맨시티의 후보급 자원들 영입 정도.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원래 데리고 있었던 뭐 젊은 선수들 위주, 네. 아니면 뭐 임대 갔다가 뭐 돌아온 선수. 근데 그거 가지고 훨씬 더 이제 무르익은 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막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한 번 뒤지게 되면 따라갈 힘이 없느냐? 선수층의 부족과 더불어서 지난 시즌까지는 네. 이 젊은 그룹의 팀이 네. 멘탈적으로 아주 성숙하지는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우리도 강팀이 됐어. 오, 신나. 그래서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그렇죠. 요게 이제 위기 국면이 한번 오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팀이 승점이 더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딱 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끝났어. 못하겠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올 시즌의 아스날은 이제 그 단계도 넘어섰다. 넘어섰어요. 오. 저는 올 시즌 아스날은 선수들이 조금 위기에 몰려도 네. 이제는 극복하는 내성을 저는 지녔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영입한 선수들이 데클란 라이스, 팀버, 하베르츠 아닙니까? 네. 물론 하베르츠 선수가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제수스, 진첸코 맞아요. 같은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베르츠 선수를 또 적지도 않은 이종료를 투입하면서 데려왔는데 야, 그 첼시 팬들이 그렇게 못 믿어하는 하베르츠를 네. 뭘 저 돈까지 주고 물론 저도 돈은 좀 많이 줬다고 그쵸. 생각해요. 1,000억을 줬으니까. 그래서 첼시의 그 재정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베르츠가 저는 아스날의 이 아르테타 감독이 구상하는 체계에서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카 선수 그 자리잖아요. 하베르츠 선수가 자카 선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그레이드 버전. 네, 업그레이드 버전이 되고 이제 하베르츠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네. 톱으로서 자기가 정말 주득점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쳐먹는 욕보다는 아스날의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빌드업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의 부속품이 될 때 느끼는 부담감은 네네.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하베르츠의 영입도 하베르츠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네. 하베르츠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요거는 성공 가능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는 저는 뭐 90년대에 네. 그 알센 벵거 감독의 아스날이 파트릭 비에이라를 중심에 딱 꽂아놨던 것과 네. 비슷한 효과를 저는 오. 봐야 되고 네. 그거를 또 노리고 한 그쵸. 영입이죠. 아스날의 어떤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에 있어서 상징적인 맞아요. 영입과도 같다. 저는 그 데클란 라이스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일단 그런 값어치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 선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원의 어떤 수비 장악력, 네. 여기에 또 라이스 선수가 사실은 공격 가담도 예전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로드리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저는 패스 능력은 라이스 선수가 로드리 선수에게 떨어진다고 보지만은 전체적인 팬들의 기대치는 이제 아스날의 로드리 그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라이스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추세를 봤을 때는 저는 아스날 팬들의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좀 비싸긴 했어요. 근데 비싸긴 했지만 잉글랜드 내에서 네. 인지도 아주 높은데 다른 클럽과 경쟁까지 붙는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돈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비싸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스날은 데려왔어야만 했던 그렇죠. 영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보다 요소요소에 필요했던 선수층이 더 좋아지고 네. 지난 시즌보다 선수들의 멘탈 상태도 이제 조금 뒤졌던 상황 같은 거를 저는 극복할 수 있는 성숙도가 한 차원 더 저는 증가했으리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하자면 트로사르 선수라든가 뭐 제수스 선수 그리고 여기 하베르츠 선수까지 요 저는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조합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은 2위였지만 이번 시즌은 선수들의 멘탈적인 부분도 강해지고 이번 시즌은 또 돈도 많이 쓰면서 보강도 잘했고 네. 구단도 이제 아르테타를 많이 믿어주면서 아르테타가 원하는 선수만 딱 사왔고 퀄리티도 좋아졌고 그렇다면 우승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안 해볼 수도 없죠. 올 시즌 아스날은 우승에 당연히 도전하는 시즌이고요. 네네. 물론 우승 후보 1순위는 여전히 맨체스터 그쵸. 시티이고 제 생각에는 맨시티가 물론 그래도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네. 지금 어떤 팀들의 보강 구도라면 맨시티도 좀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아스날은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보다 한결 더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맨시티를 1순위로는 놔야 되지만 프리미어리그 우승 구도는 저는 각축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각축전에서 네. 아스날이 최후로 살아남는 팀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맨시티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팀으로서 강한 거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필요한 선수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점점 더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에 부합하는 완벽한 팀으로 성장을 한 게 맨시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스날도 한 명 한 명 보세요 또. 야 아스날에 월드 클래스 몇 명 있어.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축구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팀의 완성도가 결국은 말을 할 거고 네. 아스날이 이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오가는 이 프리미어리그의 틈바구니에서 네. 완성도로서 뭔가를 보여줄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네. 이제 바로 다음 시즌 아니면 네. 다다음 시즌도 있고 우리 선수들의 연령으로 봐서는 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 네.